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고요. 총 7가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산 확률 분포 7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운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였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시행 횟수가 한 번이고요. 이 한 번의 시행의 결과가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둘로 나뉘는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했었습니다. 이 베르누이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p의 x 곱하기 1-p의 1-x승이고요. 이 x는 0과 1 둘 중 하나입니다. x자리에 1을 넣으면 성공할 확률이에요. p고요. x자리에 0을 넣으면 실패할 확률입니다. 여기에 0을 넣으면 p의 0승이니까 1이고요. 여기에 0을 넣으면 1-p가 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1, p라고 나타냅니다. 시행을 한 번만 하고요. 성공할 확률이 p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시는 이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주머니에 총 10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 10개의 공 중에 빨간 공이 7개고 검정 공이 3개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뽑을 때 뽑힌 공의 색을 확률 변수 x로 하는 그런 확률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위에 있는 베르누이 분포의 시행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할 때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횟수는 성공 횟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항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nc x 곱하기 p의 x승 1-p의 n-x승입니다. 이항 분포는 기호로 b, n, p 이렇게 나타내고요. n은 시행 횟수고 p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항 분포의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8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0회 던졌습니다. 10회 던졌을 때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운 분포는 기하 분포입니다. 기하 분포는 성공이 나오기까지 시행한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기하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공 확률을 p라고 놓으면 성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패여야 되고요. 이 실패 횟수는 x-1회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x-1번 일어나고 마지막에 성공.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하 분포는 G25 괄호 P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 P는 사건의 발생 확률 혹은 성공 확률이고요. 기하 분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시작한 남녀가 결혼까지 갈 확률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X번째 사귄 이성과 결혼할 확률 분포가 기하 분포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운 분포는 이항 분포였습니다. 이항 분포는 실패가 R번 나올 때까지 성공한 횟수가 X회인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R번째 실패가 나왔고요. 이 앞에 시행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행들 중에 성공이 X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R번째 실패가 나왔으니까 이 시행 중에 실패는 R-1회가 들어있겠죠. 이런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분포 함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px는 이 실패 전에 한 총 시행 횟수는 x 플러스 r-1회입니다. 성공 x번, 실패 r-1번이니까 둘을 더하면 x 플러스 r-1이죠. 그리고 총 x번의 성공과 r-1번의 실패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순서로 배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배열되는 가지수가 x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x입니다.
네, 그리고 총 성공이 x번 있으니까 p의 x승, 그리고 실패가 r번 있으니까 1-p의 r승이 됩니다. 그리고 기호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죠. nb의 r, p가 됩니다. 실패한 횟수고요. 그리고 p는 성공 확률입니다. 음양분포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구선수의 자유투 성공 확률이 30%라고 해봅시다. 이때 3번의 실패가 나오기까지 성공시킨 자유투의 횟수가 x번이라고 놓았을 때 확률 분포가 음양 분포가 됩니다. 우리가 5번째로 배운 확률 분포는 포화송 분포였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어떤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 횟수를 x라고 했을 때의 확률 분포인데요. 이 포화송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0으로 가고 np를 람다라고 놓았을 때의 확률 분포입니다. 분포 함수는 포화송 분포 강의에서 유도를 했었고요. 유도한 결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였습니다. 그리고 포화송 분포의 기호는 POIS 괄호 람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포화송 분포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길을 돌아다니면서 길냥이를 마주치는 평균 횟수가 3회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길냥이를 x번 마주칠 확률 분포가 포화송 분포입니다. 우리가 6번째로 공부한 확률 분포는 초기하 분포였습니다. 초기하 분포는 모집단의 크기가 m이고요. 이 모집단 안에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가 k개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의 확률 분포가 초기하 분포입니다. 초기하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mcn 분의 kcx 곱하기 n-xc n-x입니다. mcn은 원소의 개수가 m개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원소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요. kcx는 원하는 원소가 k개 중에서 x개 뽑힌 거죠. 그리고 n-xc n-x는 원하지 않는 원소, 그러니까 n-k개인 원하지 않는 원소 중에서 n-x개가 뽑힐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이 정의가 됩니다. 초기화 분포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앞자를 따서 hyp 그리고 m, n, k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여기는 m은 모집단의 크기죠.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 k는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초기화 분포의 예시는 로또 추첨인데요. 총 45개의 공 안에 우리가 찍은 번호인 6개가 들어있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7인 표본을 뽑죠. 보너스 공까지 합쳐서. 이 크기가 7인 표본 안에 우리가 써놓은 번호가 x개 있을 확률 분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확률 분포는 다항 분포입니다. 다항 분포는 이항 분포의 확장 버전인데요. 어떤 시행의 결과가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는 겁니다. 시행의 결과가 k개라고 한다면 A1부터 AK까지의 사건으로 나뉠 거고요. 이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1부터 PK까지고요. P1부터 PK까지를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런 시행을 n번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x1, x2부터 x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1부터 xk까지 합은 n이 되겠죠. 이 상황을 분포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p x1, x2, xk고요. 이 확률은 n 팩토리얼 나누기 x1 팩토리얼, x2 팩토리얼에서 xk 팩토리얼까지로 나눠주고요. 곱하기 p1의 x1승, p2의 x2승 곱하기 pk의 xk승이 됩니다. 다항 분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n, p1, p2, pk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n은 시행 횟수고요. 여기는 p1은
사건 1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P2는 사건 2가 발생할 확률, PK는 사건 K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다음 분포의 예를 들어보면 상자 안에 공이 100개가 들어있고요. 이 공은 빨간 공 20개, 그리고 파란 공 30개, 노란 공 5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복원 추출로 공을 10번 뽑은 겁니다. 이 10개 중에서 빨간 공이 들어있는 개수가 X개, 파란 공이 Y개, 그리고 노란 공이 Z개가 들어있을 이 확률 분포가 다항 분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이산 확률 분포를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